자, 이제 문제집 들어갑니다. 자, 일단 오늘 받으신 자료부터 피세요. 자료 받으셨어요? 자료 피세요.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예. 자, 일단 자료는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그죠? 옳은 지문이니까 빵긋빵긋 웃고 있죠? 웃고 있죠. 옳은 지문. 자,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 해지 통지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1번 지문부터 7번 지문까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그리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는 것이 3개월 후라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근데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됐다 그러죠. 그러면 현재 목적물 1순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예? 목적물 1순위 뭐가 있다고요? 저당권이 있다는 거지. 자, 갑이 주택 소유자고 그 1순위에 저당권 설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라는 지문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은 어디 계시다고? 중간에 계시다고, 임차인이 지금. 중간에 껴 계시다고,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여기서 누가 경매 신청을 했든지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경매 신청으로 인해서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리고 목적물 경매됐을 때 1순위 저당을 제가 무슨 권리라 그랬어요? 말소 기준. 이게 말소 기준이거든.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다 소멸하죠. 너도 소멸, 너도 소멸. 따라서 이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살아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선 변제 받고 나가야 되죠? 2순위로 받고. 자,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이 목적물을 경락받은 사람. 경락인에게 우리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대항할 수 없으니까 갑이 갖고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가 경락인에게 승계가 돼, 승계가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 승계 안 돼요? 대항력이 없어서. 맞나요? 예. 그럼 만약에 선순위 저당이 없어가지고 얘가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럼 지위 승계가 되겠네요?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 3번입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습니다. 이때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될 뿐만 아니고 이 제3 채무자 지위도 다 승계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4번 내려갑니다. 임대인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 담보 목적으로 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담보권 설정한 거예요. 무슨 담보예요? 네, 양도담보예요. 그러면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거니까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죠. 따라서 을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가 돼요, 승계가 안 돼요? 승계가
안 되는 거지. 승계가 안 되는 거죠. 자, 갑이 주택 소유자고 그 주택에 병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어요. 얘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렇게 대항력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면, 주인이 바뀌었으면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거죠. 지위 승계되는 거지. 자, 근데 소유권을 이전시킨 게 아니라 형식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지만 채권 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도 담보권자로 지금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거니까 소유권 을한테 안 넘어갔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는 을한테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저당권자 들어온 거나 똑같아요, 상황이. 자, 5번입니다. 우선변제권. 이거는 주택 환가대금뿐만 아니고 어디 환가대금에도 미친다고? 대지 환가대금에도 다 미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양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결국 법원 가서 받아야 되겠죠? 법원 가서 보증금 수령하려면은 양수인한테 집을 뭐 해주고, 비워주고, 인도시켜주고 와야 됩니다. 자, 7번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서,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 그거는 가능해요. 문제집 피세요. 문제 한 개씩 풀어보지요. 자, 먼저 40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00페이지. 2번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지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2년이지, 2년. 1년이 아니고 땡 틀렸죠. 자, 2번입니다.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양 당사자는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지. 뭐라고 바꿔야 돼요? 임차인만. 양 당사자 말고 누구만? 임차인만. 임차인만. 그럼 임대인은 주장 못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미만의 기간을 주장 못하는 건가요? 못해요? 못해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임대인은 반드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1년 아니요. 묵시갱신되면 2년입니다. 자, 4번입니다. 묵시갱신됐다고 해서 양 당사자가 해지 통고를 하는 게 아니죠. 해지 통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임차인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해지 통고 못하죠? 왜 못해요? 보장의 의무가 있어요. 보장해줘야 되죠? 몇 년?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묵시갱신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그 효력은 통지받은 때로부터 3개월. 맞습니까? 예, 5번 정답이죠. 그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문제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러죠. 자,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 자체가 임차인이 뭐 가지고 있다는 거다? 대항력 갖고 있다는 뜻이다. 맞아요. 이 말 자체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은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이 1순위여야 2순위여야 1순위여야지. 그래야 대항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순위 밀리면 대항력 없는 거죠. 예.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X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있는 주택을 임차인이 전입신고 마쳤다가 후에 경매됐습니다. 대항력 있습니까? 대항력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임차인은 2순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항력 없는 거예요. 대항력 없는 거지, 기억은. 자, 니은입니다.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설정 또 됐네요. 전입신고 인도 마쳤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주택 경매했네요.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는지는 별로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죠. 목적물 경매됐을 때 기역이든 니은이든 선순위에 누가 있어요? 저당권 있잖아. 이러면 임차인은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는 거지. 니은도 없는 거지. 디귿입니다. 니은에서 낙찰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 채무를 대위 변제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대위 변제를 해가지고 1순위 저당을 지워버렸죠. 그럼 이제 임차인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을 임차인이 지워버렸기 때문에 임차인이 1순위로 된 거죠.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있는 거지, 디귿은. 리을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전 채권자가 가압류했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다. 지위가 승계됩니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지금 리을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인데 그리고 주민등록을 통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을한테 받을 돈 있던 채권자가 을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임대인 갑한테 받을 수 있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 그 채권을 다른 제3자가 요거 압류 때린 거죠. 압류를 때려버렸어요. 그럼 보증금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양수인한테 임대인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제3자가 압류 때렸기 때문에 이때 갑은 제3 채무자가 됩니다. 제3 채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지 않았더라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갑은 보증금 을한테 빼주면 되는 거죠. 을한테 빼주면 돼요, 보증금. 근데 보증금 채권이 뭐가 됐어요? 압류됐잖아, 이게. 압류됐잖아. 그러면 을한테 보증금 빼줘, 병한테 빼줘? 병한테 빼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제3 채무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지고 있어? 얘한테 빚지고 있거든. 맞나요? 제3 채무자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정의 주택 양수인이니까 양수인한테 제3 채무자 지위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위 승계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되고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요 지문 같은 경우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도 같은 말입니다. 미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의 금전 채권자가 압류, 전부 명령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주택이 양도됐다 그러죠. 지금 리을하고 미음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뭐 압류가 되든 뭐 가압류가 되든 효력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보증금 채권이 묶이니까 제3채무자 지위는 승계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 미음도 승계가 되는 경우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비읍 같은 경우는 그냥 주택에 대지를 경락받았죠. 주택을 경락받은 게 아니라 대지를 경락받은 사람이죠. 얘는 임대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뭐를 받았기 때문에? 대지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3번. 그죠? 디귿, 리을, 그리고 미음입니다. 지위 승계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402페이지예요. 6번 문제. 자, 이거는 반대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임차인께서 뭐가 없으시다고? 대항력이 없으시다는 거지. 그렇죠? 대항력 없다. 그런 경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서 이의 제기했죠. 이러면 지위 승계 돼, 안 돼? 안 되죠. 이의 제기하면 승계 안 되죠. 왜 이의 제기했어요? 문신이라서. 그죠? 문신이라서 이의 제기했잖아요. 자, 니은입니다.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했네요. 자, 그러면 목적물이 경매됐는데 그 목적물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니까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거죠.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없는 거지. 기억도 승계 안 되고 니은도 안 되죠. 디귿입니다. 선순위 저당권 설정된 뒤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권 갖추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니까. 네? 무슨 임차인이니까?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니까 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한다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하고 대항력 가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최우선에서 변제는 받을 수 있겠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말소 기준 권리 되니까 목적물 경매되면 이 경우 임차인도 대항력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없는 거지. 리을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대항 요건을 함께 갖춘 상태에서 주택 경매로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 자, 지금 현재 리을 같은 경우는 최선순위에 누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있네, 전세권자가. 예? 전세권자가 있죠? 전세권자가. 자, 갑소유의 주택이 있고 그 주택의 최선순위에 전세권자가 있대요. 그럼 이미 지문에서 전세권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얘는 전세권 등기했어, 안 했어? 등기한 거지. 전세권 등기한 거지. 그래서 전세권자인 거죠. 근데 이 전세권자가 주택 전세를 들어가가지고 전세권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받고 전입까지 마치게 되면 주민등록까지 마치게 되면은 이 을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은 전세권자 지위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두 개 가지고 있어요. 두 개. 그러면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있고 또 임차인으로서의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지금. 맞나요? 예. 자, 근데 목적물이 경매가 됐다는 겁니다. 경매.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고 이때 을은 전세권자 지위 그리고 임차인의 지위 다 가지고 있죠. 이때 을이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였지만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 행사를 전세권자로서는 했지만 아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적물 경매가 됐지만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다면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보증금 다 못 받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권에 기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대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지위가 승계되겠죠? 승계되겠죠. 자, 다음 미음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다가 질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 임대인이 질권 설정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 양도됐어요. 지위 승계됩니까? 뭐가 설정됐다고요? 질권 설정됐다고. 을한테 받을 돈 있는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든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든 임차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하든 을이 임차권 행사하는데 뭔가 제한이 걸리는 것일 뿐 을의 임차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주택 양수인에게 지위 승계돼야 안 돼? 되는 거지.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되는 거죠. 네. 여기서 질권을 설정했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임차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임차권을 뭐 잡고 있다고요? 담보 잡고 있다고요. 왜 담보 잡아요? 돈 안 갚으니까. 돈 안 갚죠? 담보 잡는 거예요, 돈. 그럼 질권 들어와 있다고 임대인 지위가 승계 안 됩니까? 되는 거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정답 몇 번이죠? 1번인 거죠. 자, 다음 8번 문제 넘어갑니다. 8번 문제.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주택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왜 그렇죠? 대항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양도했죠. 그러면 양수인한테 뭐가 돼요? 승계가 되잖아요. 그럼 보증금 달라고 양도인한테 청구, 양수인한테 청구? 양수인한테 청구하잖아요. 양도인한테는 청구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양수인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2번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확정 판결에 기해서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제공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대 의무 제공이 뭐죠? 반대 의무 제공. 이게 뭔 뜻이죠? 집 비우기. 이게 집 비우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을 비워야 돼요? 안 비워도 돼요? 안 비워도 되죠? 집 안 비우고 경매 신청 되거든요. 맞는 말이고요. 3번입니다. 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 신축됐습니다. 자, 그 경우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을 때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이다. 자, 여기서 대항력이 발생하려면은 인도도 해야 되고 인도도 받아야 되고 주민등록도 갖춰야 되죠. 예, 다음 날 0시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먼저 갖추어도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날짜보다 늦었다. 우선 변제를 먼저 받는다. 우선 변제권 취득하려면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확정일자가 빨랐어요? 가압류가 빨랐어요? 가압류가 빨랐다는 거죠. 그럼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럼 누가 우선하는 거죠? 평등 관계입니다. 평등 배당 관계. 둘 다 채권자라서. 예, 둘 다 채권자라서 평등 배당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예. 5번 잘렸네요. 그죠? 예. 대항력권을 먼저 갖췄지만 확정일자 받은 날짜는 가압류 날짜보다 늦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을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던 것이 3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3월 1일자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셨으니까 을의 대항력은 언제 취득이에요? 며칠자로 대항력을 취득하죠? 3월 2일자로. 3월 2일 0시에 을이 대항력 취득하죠? 대항력 취득해요. 우선 변제권은요? 아직 취득 못했습니다. 아직 확정일자 안 받았어요. 맞나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어떤 제3자가 갑의 주택에다가 가압류 들어간 거예요. 병이 가압류를 들어갔던 것이 3월 2일이었습니다. 어이쿠, 늦어버렸네요. 그러고 나서 을이 3월 3일이 돼서야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으셨다고요. 그럼 확정일자를 3월 3일에 받으셨으니까 을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는 3월 3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 병보다 우선한다, 우선할 수 없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목적물이 딱 경매가 되면요. 을은 우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얘도 채권자죠. 얘도 채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둘 다 채권자의 지위로서 평등 안분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5번 지문은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땡 틀렸고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보증금 회수에 관하여 옳지 못한 거를 묻고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자, 1번 지문은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죠. 이때 반대 의무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맞나요? 이게 뭔 뜻이에요? 집
안 비우고 경매를 뜻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도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 그렇죠. 대항 요건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다 갖춰야죠. 그래야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자, 3번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입니다. 자, 4번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확정 일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 대항 요건만 있으면 돼요. 5번입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주택 환가 대금에 대해서만 인정.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이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되죠? 대지 환가 대금에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뭐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는 거지. 그죠? 5번 틀렸습니다. 일단 원칙으로 딱 잡아놔야 되는 게 대지 환가 대금. 대지의 환가 대금.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 우선 변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는요? 최우선 변제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주택 환가 대금뿐만 아니고 의리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다만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이런 사례예요. 대지가 있고 대지가 갑소유. 그리고 이런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집을 지었다는 거지. 저당권 설정 후에 집을 지었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여기에 주택이 지어질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겠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집이 지어졌고 그 집에 주택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 저당권자가 대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데 주택 임차인이 이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제가 우선 변제권 행사할게요 라고 해버리는 거는 너무나 심각한 저당권에 대한 침해로 보기 때문에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요 한 가지 사례에서만 대지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택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대지 저당권 설정이 된 것이라면 이때 주택 임차인은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 못 받아? 받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집이 있었다면 없었다면? 집이 있었다면. 그러면 저당권자도 예측을 해요, 못 해요? 예측하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경매 신청하면 갑자기 이거 주택 임차인 들어와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예측해 못해? 예측하죠. 그럼 그거 감안해서 돈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 받는다고 여기서는. 그러나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집이 없었다면 아예 나대지 상태였으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예측하기 힘들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집이 지어지고 임차인 들어왔을 때는 얘가 주택 환가 대금에서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받아 못 받아? 그건 안 된다고, 그거는. 지금 5번 지문에서 말하는 건 그냥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 환가 대금뿐만 아니라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맞았어, 틀렸어요? 틀린 거지, 틀린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번 문제입니다. 최우선 면제권입니다. 틀린 겁니다. 자, 일단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려면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었죠? 뭐만 있으면 돼요? 대항 요건.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죠, 그죠? 대항 요건 있으면 되고 매매 말고, 그쵸? 경매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1번 질문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입니다. 최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그쵸? 확정 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자, 3번입니다. 확정 일자 갖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겸하고 있을 때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배당을 받고 남은 보증금은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렇겠죠? 최우선 면제 지위 먼저 행사하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우선 면제를 받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처음에는 보증금이 커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새롭게 계약을 해서 보증금이 감액이 됐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됐죠.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아 못 받아? 받을 수 있는 거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없어요. 틀린 거죠?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의 임차인으로 봐야 되겠죠?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4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408페이지요. 17번 문제. 틀린 것은 1번.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됐다.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대지만 경매돼도요? 받을 수 있어요.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든 대지만 경매가 되든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아 못 받아? 받아. 최우선 면제도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단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으면 대지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받아 못 받아? 그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상황 말고는 그냥 원칙적 맥락에서는 대지에도 받을 수 있다. 2번입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맞나요? 누가 주택을 매수했죠? 임차인이 매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혼동되는 거죠? 혼동돼갖고 임차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임차권이. 그럼 혼동을 통해서 임차권이 소멸하니까 임차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도 소멸하고 따라서 임대인이 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의무도 소멸한다. 예, 맞습니다. 소멸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되었다. 또 나왔죠? 이때 주택이 양수가 되면은 그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권자는 양도인한테 가압류 주장한다, 양수인한테 가압류 주장한다. 양수인한테 주장해야 되죠. 그자가 제3채무자거든요. 4번입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압류 전부 명령 확정되고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임대인은 채권자에 대한 전부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맞나요? 지금 이 4번에서 둘째 줄에 임대인 있잖아요. 임대인. 요 임대인이 요 임대인. 임대인.
임대인이 누구 말하는 거냐면은 양도인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요거 양도인으로 의도해가지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한테 넘어갔으니까 양도인은 의무를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는 거지. 면하는 거죠? 4번 정답. 5번입니다. 자기 명의로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했을 때 매도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등기가 격려된 다음 날부터다. 자, 이건 어떤 사례냐면은 이런 거예요. 갑이 자기 집에 살아요. 자기 집. 그냥 지 집에 지가 산다고요. 지 집에. 그럼 자기 집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도 해놨죠. 자기 집에. 근데 그 이후에 갑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고 한 거예요. 을한테 이 집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집을 팝니다. 그죠? 근데 팔지만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할 거예요. 임차인으로. 그래서 매매와 함께 임대차 계약도 연달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집을 을한테 팔면서 이전까지는 소유자로서 이 집에 거주했죠. 이제는 뭐로서 거주한다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한다고요. 그러면 소유자였는데 임차인이 되는 건데 주민등록은 이미 이전부터 해놨었죠. 그럼 대항력 언제부터 가지느냐는 거죠. 자, 이때 갑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한테 소유권이 딱 넘어가고 을에게 소유권이 딱 이전되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주민등록의 효력이 발생해서 갑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그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이 바뀌면서 그 다음 날 대항력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네, 등기가 격려된 다음 날부터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갑 소유 X주택을, 죄송합니다. 을 소유 X주택을 갑은 보증금 2억에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2018년 3월 15일 입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을은 한 달 뒤 병은행에서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1년 뒤 근저당이 실행됐고 정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현재 임차인 누구예요? 네? 갑이죠? 그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입주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던 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였던 거죠? 그죠? 항상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를. 이게 주어죠. 주어죠. 갑은 전입신고했다. 확정일자 받았다. 아, 그렇구나. 갑이 임차인이구나. 자, 그리고 주택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을 소유. 을 소유라는 말이 나왔죠. 고민하지 말고 을이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일단 을이 소유자고 갑이 임차인이구나. 이게 그려져야죠. 을이 소유자구나. 갑이 임차인이구나.
그리고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를 갖춘 상황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근저당권자 들어왔죠. 병 들어온 거죠, 병. 근데 근저당권자 들어오고 나서 근저당권자가 뭐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한 거지. 경매 어디 나와요? 실행. 실행했다 그러잖아요. 실행한 거죠. 경매된 거지. 그럼 경매됐으니까 근저당은 소멸하겠죠. 근데 임차권은 반드시 소멸하는 게 아니죠. 임차인 선택하는 거죠. 대항력을 유지할지 우선 변제 받고 나갈지를 선택합니다. 어쨌든 경매가 되었고 이 집은 주인이 바뀌었죠. 정으로. 정이 이 집을 경락받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입니다. 갑은 정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있죠. 왜 대항할 수 있어요? 1순위라서. 그죠? 1순위라서. 제가 방금 대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 대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어서요. 그게 뭐예요? 1순위라서. 에? 1순위라서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1순위라서. 대항할 수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1순위라서. 자, 니은 내려갑니다. 갑은 주택 경매 시 임대차 종료 전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지금 목적물이 경매가 됐으니까 임대차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나 돈 받고 나갈래. 그러면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내가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2년을 계약했고 1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직 1년이 남았어. 1년 남았어. 근데 경매가 됐네? 그러면 1년 채우고 나서 우선 변제 받아요? 지금 받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 나는 이런 집에 못 살겠다. 나갈래.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하죠? 자,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에는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종료 전이라도 받을 수 있죠? 틀린 거지. 니은이 틀린 거지. 디귿입니다. 정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승계.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고 정의 승계한다. 맞나요? 예. 보증금 채무는 이제 전적으로 누가 지게 돼요? 얘가 지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한다는 것 자체가 갑이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지 않고 대항력 유지하겠다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예, 승계되는 거죠. 리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경매 시까지 존속하고 있었다.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목적물 1순위에 이미 다른 저당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권리가 돼요? 말소 기준. 이게 말소 기준이 돼버려요. 그럼 목적물 경매되면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임차권도 다 소멸하는 거죠? 다 소멸. 그럼 대항력 있어? 대항력 없어? 대항력 없는 거지. 그러면 정이 을의 지위를 승계받아? 승계받지 않아? 승계받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줄에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됐습니다. 그럼 바로 마지막 문장을 딱 보게 되면은 을의 지위를 승계한다. 아니요. 승계하지 않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상태니까요. 자, 미음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함께 갖춘 임차인 갑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네, 선택하는 거죠. 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1순위라서요. 내가 1순위라서요.
내가 만약 2순위였으면 선택 못합니다. 그죠? 내가 1순위니까 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그죠? 여기서 선택은 뭐 대항력을 선택하든 아니면은 우선 변제권 선택을 하든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2순위나 3순위였다면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1순위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미음은 맞았어, 틀렸어? 맞는 거지.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니은하고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상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